한샘 입시교육 원장 이희명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학생부 평가 항목 중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1단계 합불 사례로 살펴본 전공 적합성의 중요성이고요. 2부는 전공 적합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제가 학생부 평가 항목 중에 전공 적합성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동아리와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국대를 선택한 이유는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높아서 합격의 변수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으로 사회환경공학과를 지원한 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의 내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영수가 내신은 A 학생은 2.05등급, B 학생은 3.17등급입니다. 원점수도 A 학생은 약 89점, B 학생은 85점 정도이고 석차 백분율도 A 학생은 7.8%, B 학생은 18%입니다. 내신 차이가 좀 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등급과 함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들을 활용합니다. 등급은 학생 수에 따라 차이가 크고 2등급이라고 해도 4%대 학생과 11%대 학생의 학업 역량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원점수와 평균 등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단순히 등급으로만 합격 가능성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전년도에 3등급 학생이 합격했다고 해서 2.5등급인 학생이 꼭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3등급 학생은 단지 인원수가 적어서 등급이 낮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학과학 내신을 따로 보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신이 낮더라도 전공 관련 내신이 좋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A 학생의 수학과학은 약 1.8등급, B 학생은 3.1등급 정도로 원점수와 석차 백분율도 A 학생이 훨씬 좋습니다. 공대 과목의 핵심인 수학도 따로 보겠습니다. A 학생이 등급이나 원점수, 석차 백분율 모두 좋습니다. 이 두 학생 중에 건국대 학생부 종합에서 1단계 합격한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내신이 더 낮은 B 학생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은 내신과 동아리 정도로 합격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합격한 학생의 제일 낮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불합격한 학생의 제일 높은 내신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두 학생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이 좋았지만 1단계에서 떨어졌던 A 학생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써놓기는 했지만 실제 A 학생은 과학 중점고 학생으로 과학 관련 활동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와 맞지 않은 활동으로 1단계가 떨어집니다. 1학년 동아리는 과학부에서 의류 관련 실험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도시를 설계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국대 사회환경공은 수질, 토양, 대기 관련 정화에 대한 학과이기 때문에 학과와 활동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공 관련 세특과 수상을 보겠습니다. 수상은 수학 2개, 과학 5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특은 주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생은 신소재와 관련된 활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공을 쓴 이유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나온 이 학과의 합격 등급이 낮았고 본인도 환경 관련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가 1단계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학생은 과감하게 신소재를 썼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미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 때문에 저에게 온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낮은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가 합격한 학생입니다. 1, 2학년 때 교내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는 활동과 EM 발효액을 활용해서 식물을 기르거나 수질 정화와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텃밭에서 식물을 기르는 활동은 이 학생의 전년도 선배들한테도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식물을 기르고 EM 흑공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법과 수질 정화까지 1, 2, 3학년 동아리 활동이 연결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전공 관련 내용이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 세특에 많이 있습니다. 세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1 시간에 비료와 토양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2학년 자율활동과 동아리 내용 중에 유기농 공법과 친환경 방법으로 식물을 기르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전공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공부한 내용입니다. 독서 시간에 환경 관련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전공과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이 내용도 3학년 동아리 활동과 연결됩니다. 영어 시간에 바나나 멸종 위기로 본 군집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전공 관련 과학적 원리를 발표합니다. 화작과 영어 시간에는 환경 규제와 산업 폐수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전공과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계속해서 세특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조선시대 친환경 온실을 발표함으로써 전공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술과정 시간에는 전공과 사회 문제를 연결한 발표를 합니다. 생명 시간에는 중금속 안정화를 통한 토양 정화 기술을 발표함으로써 전공 관련 원리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 내용 또한 3학년 동아리 활동 중에 수질 정화 실험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정 2학년 2학기 시간에는 패시브 하우스를 발표해서 전공 관련 지식의 활용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A 학생은 전공 관련 세특이 없어서 건국대 학생부 종합을 1단계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B 학생은 전공 관련 세특이 많아서 같은 학과에 1단계에 합격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대부분의 학생이 전공 관련 활동이 동아리 정도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많고 세특에는 별로 없지만 이 학생은 반대로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 과목별 세특에 많이 있던 것이 1단계 합격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공 적합성 관련 세특으로 내신 1등급을 뒤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신과 동아리와 독서 몇 권, 발표 몇 개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부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다른 학생들도 모두 여러분과 비슷한 동아리와 책과 발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프리미어 컨설팅 한샘 입시교육 원장 이희명이었습니다.